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나라에서 요즘 한 달 살기나 뭐 1년 살기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오실 경우 한 달에 얼마나 정도 드는지 그 생활비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또 워홀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학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목표로 이곳에 오게 될 경우엔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해 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한 달 생활비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공유하는 데 앞서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진짜 물가가 계속 타고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곳곳도 다 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수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통계청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미국이 100이라고 이제 기준을 된다고 치면은 한국 같은 경우 75,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96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비교를 했을 때는 캐나다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한 28% 정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비. 이제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은 정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5 타입, 그러니까 방 하나가 따로 있고 거실과 부엌이 이렇게 붙어 있고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가 더 있는 이 타입이 3.5 타입인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물론 더 좋은 신축 콘도 같은 경우는 170에서 18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방 개수가 더 많아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1인 가구가 혼자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룸쉐어를 하는 편이에요. 1인 가구 80만에서 9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다운타운 경우에는 그렇지만 몬트리올 중심부가 아니라 조금 외곽으로 갈수록 확실히 더 저렴하긴 하겠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월세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이 캐나다에 오게 되면서 주거비를 계속 월마다 160만 원을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아까운 비용인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로 어쨌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1년 동안 교육을 하시면서 아이들 이제 무상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올 경우는 이제 보통 3인이나 4인 가족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방이 2개가 있는 그런 하우스 타입이나 아니면 그런 콘도들을 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아무래도 훨씬 더 높겠죠. 월 한 250에서 300 정도 좋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 만약에 외곽으로 가면 똑같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과금,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궁금하시겠죠?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퀘벡이라고 해서 한국전력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내가 직접 이 주소를 등록을 해가지고 전기세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2달에 저는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직은 이제 여름밖에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겨울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죠. 근데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 2달에 5만 원, 넉넉 잡아서 한 달에 한 3만 원 꼴 정도 전기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겨울편으로, 지금 여름편이지만 또 겨울에는 또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쉐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만큼 난방비가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세입니다. 수도세는 정말 너무 좋게도 렌트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 따로 내는 건 없습니다, 수도세는.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아무래도 식비일 것 같아요, 식비. 주거비 다음으로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식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이제 코스트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만약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소분해서 먹으면은 확실히 좀 더 저렴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이제 동네 마트에서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야 한다. 그러면은 식료품비가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1인 가구나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굳이 코스트코까지 이제 가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IGA나 메트로 같은 이런 동네 그런 일반 마트에 가가지고 조금씩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3인에서 4인 정도 가구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트코 같이 이제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많이 구매한 다음에 소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식료품비가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품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육류나 아니면 뭐 채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그래도 뭐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뭔가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한국이 더 싼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비싸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산품 종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김치국수 만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 자체가 가끔가다 너무 김치가 익어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샀다가 낭패를 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김치 재료들을 중국 마트에서 사가지고 네, 직접 김치를 담가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치 소비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자주 그냥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네, 먹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마트가 채소 종류, 야채 종류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가격도 훨씬 그냥 동네 일반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류들도 훨씬 많고 해가지고 저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중국 마트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식비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밥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 끼니를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한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 끼니를 이렇게 열심히 네, 물건 사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는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딱 자리가 잡힌 거죠. 그래서 더 적게 먹게 되고 어쨌든 좀 더 간소화해서 끼니를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쓰는 어떤 식료품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조금 더 낮은 그런 비용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외식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한국에는 워낙 음식 배달도 되게 잘 돼 있고 외식 밖에 나가도 먹을 게 너무 많고 한국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뭐 너무 귀찮거나 하면은 그렇게 나가서 먹는 경우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외식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 팁도 별도로 줘야 되고 텍스도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팁과 텍스로 인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거의 안 하게 되고 배달 음식은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웬만하면 커피 같은 경우도 그냥 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룸투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네스프레소를 샀잖아요. 매일 그냥 커피를 자주 먹는다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캐나다에서는 네스프레소 기계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커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적게는 뭐 8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네,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거의 한국에 비해서 외식을 거의 안 하는 편인 거죠. 다음은 통신비예요, 통신비. 통신사 벨에서 네, 추천받아가지고 그 플랜을 쓰고 있는데 텍스까지 다 붙여가지고 월 5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렌트비에 그 인터넷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로 인터넷을 설치할 필요도 없었고 저는 5만 원, 그리고 남편까지 하면은 둘이 이제 합쳐서 10만 원 정도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비입니다. 저는 뚜벅이에요. 자차가 없기 때문에 그 지하철하고 버스로 쓰는 그 오프스 카드라고 있어요. 내가 쓸 만큼만 그게 충전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10회권을 만약에 충전을 하게 되면 요즘 가격이 32.5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33,000원 정도? 네,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다운타운에 살면은 그렇게 많이 자차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주차비도 비싸고 그리고 만약에 콘도 안에 이제 파킹을 하게 되면은 그 파킹 슬롯을 그 등록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운타운에 살면은 그렇게 자차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계속 통학시켜야 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차라도 자차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구입비에다가 보험료 플러스 주차비, 주유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생활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비예요, 교육비.
유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연별로 이제 들어가는 게 꽤 많이 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해봤을 때 직업학교 1800시간 그 이상 수료하는 게 그 물론 전공이랑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2200에서 2500, 그러니까 1년 반 코스가 22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월별로 들어가는 게 꽤 한 100 얼마씩 들어가겠죠? 제가 저번에 그 웨스트마운트 그 부촌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고 YMCA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스포츠를 많이 좀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많은 스포츠들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테니스도 있고 하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그 각 종목별로 그런 어떤 사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무상교육 시키기에는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생활이에요. 몬트리올이 좋은 점이 여기가 되게 어떤 예술의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화에도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예술 작품들도 있고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들도 굉장히 많은데 매달 뭐 첫 번째 일요일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다든지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도시예요. 바로 옆에 동네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주 지역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문화생활을 하려면 뭔가를 티켓을 많이 사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삶의 곳곳에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여름에 굉장히 페스티벌이 되게 많아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재즈 공연도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뭔가 문화생활비를 너무 많이 낼 필요는 없다. 네.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 직장인들 운동 필수잖아요, 진짜.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매일 그렇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콘도에 살게 되면은 헬스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따로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콘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신축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장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굳이 수영장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운동은 별도 그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콘도에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도 되게 저렴한 그런 가성비 헬스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포츠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내면은 그렇게 모든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스포츠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도 여기가 한국에 비해서 필드 가서 연습하고 막 이런 게 훨씬 싸다고 해요. 저도 아직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근처 외곽에 있는 그런 골프장들에서 그냥 연습하고 해도 진짜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의류 부분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아무래도 의류 자체가 굉장히 한국이 이쁘고 그리고 퀄리티가 좋고 가성비 옷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옷하고 뭔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더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여기 문화 자체가 현지인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게 옷에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정말 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입고 다니고 뭔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현지인들 같은 경우 많이 가는 게 옷 쇼핑하러 위너스나 아니면 마샬스를 가는데 위너스나 마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상품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만한 그런 타미, 폴로, 뭐 마이클 코어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스포츠웨어 그런 옷들이 대부분 이제 2월 상품들을 거기다 다 모아놔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몇 벌 가져와서 그냥 돌려 입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여기서 네, 빵원. 그래서 1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4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왜냐면 식비가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270에서 28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